당권 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천권을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교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왜 굳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저렇게 하나. 당권 투어이기 때문에. 대권에 관심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한두 달 전 짤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황교안은 대권에 관심이 없어요. 당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제가 충심으로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당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잘 되면 좋고 이런 마인드지. 저런 뻘짓을 하는 거는 당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박향기님 고맙습니다. 진짜 대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회만 노리고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중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황교안을 잡아뜨려야 자기 공천 티오가 생기는데 저래 계속 황교안 인기가 당내에서 몰빵이 되면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공천 티오가 쪼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당내 중진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전부 공천으로 보면 돼요. 모든 정치 행태를 공천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보면 돼요. 그럼 거의 다 보여요. 걔들이 하는 말을 보지 마시고 걔가 무슨 박근혜를 뭐 그러겠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미워하지도 않아. 유미민님 고맙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 있나? 공천에만 관심 있나? 공천권, 이익, 정치적 이익, 당내에서의 정치적 이익 그거 빼놓고 관심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고 네 고맙습니다 조수경님. 당을 생각하고 정치하는 당대표는 딱 한 명밖에 없어 지금. 각종 당 대표들 중에 당 전체의 약진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 대권과 집권과 권력과 당 전체의 약진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 그런 당대표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중간평가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으로 제가 보는 이유는 최종 리더가 당만 생각해요. 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정치할 거 없거든. 국회의원 더 할 생각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그 괜히 그 누구야 그 양반이 공천 컷오프 시켜가지고 열받아서 나와가지고 괜히 지금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참 웃겨. 김종인이 콕 찍어서 컷오프 시키니까 짜증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당대표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나오려고 그러다 못 나오게 되니까 큰일 났네 해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지. 그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밤미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원래 특집으로 하려고 한 내용인데 약간 미리 맛을 배드릴게요.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 밤미당 국회의원이 총 몇 명입니까? 토탈 몇 명짜리 당이에요? 거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설왕설래해. 이 당은 정체를 모르겠어.
정체를 모르겠어. 아무도 정확히 지금 숫자가 일치하지 않잖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야, 무슨 이런 당이 있어. 지금 당 국회의원 숫자가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야. 기준에 따라서 저 얘기들이 다 맞을 수가 있어. 기준에 따라서 저 이야기들이 다 맞을 수가 있어. 기준 따라 달라. 바미당은 관심 바뀝니다. 무아님.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바미당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아이 귀여워. 저분은 누구야? 최인호라는 인간 때문에 유튜브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아니 그거 왜 지웠어요? 놔둬요. 재밌는데. 그러면서 꼭 나를 보러 와. 그 양말 벗어놓고 냄새나는 양말 벗어놓고 3일 쉬는 양말 벗어놓고 꼭 그 양말 집어가지고 냄새 맡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채팅창에 쓰신 분. 딱 그거야. 꼭 보러 와. 그 더러운 자기가 더럽다는 양말을 꼭 냄새 맡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어. 변태. 꼭 매일 와서 악성 댓글을 쓰는데 방송은 다 봤어. 방송은 다 봐. 그래서 꼬박꼬박 조회수를 올려줘서 내가 차단을 안 해요. 꼬박꼬박 악성 댓글을 달라오는데 다 봐, 방송을.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보고 악성 댓글 쓰는 사람들은 성실한 악성 댓글러야. 응? 차단 안 해요. 응? 그래서 방송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권오수님 같은 분이 방송에 채팅창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재밌어, 방송이. 하여간 예, 공식적으로 보면은 바른미래당은 28명입니다. 28명. 이 29명이었는데 이현주가 나갔잖아요. 28명입니다. 근데 당정만 그렇지 실제로 몸이 민평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 5명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몸이 다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반쯤 가 있는 사람도 있고 5명 빼야 돼. 그러니까 28명에 5명 빼면은 23 혹은 24이라고 봐야 돼요. 이 의사결정에. 그러니까 뭐 박선숙, 뭐 박주현, 장정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3이라고 볼 수도 있고 24이라고 볼 수도 있어. 박주선 이 양반이 있기 때문에 아리까리해. 자, 그러면 이제 개파가 몇 개가 있냐? 바미당에 개파가 몇 개 있나? 바미당에 개파가 몇 개 있나? 개파 이름은 무엇인가? 요거를 짚어봐야 돼요. 23명인가 4명인가 있는데 23이라고 봐야겠어요. 개파 따질 때는. 빠빠바라님 고맙습니다. 메시지도 좀 써주세요. 3개로 봐야죠. 3개. 안철수계. 그러니까 국민의 당계라고도 말하고 안철수계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유승민계. 새누리당 출신들. 그죠? 그 다음에 손학규계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당권파라고도 말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 호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남계, 유승민계, 안철수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남계는 어디랑 친하겠어? 민평당이랑 친하겠죠. 호남계, 안철수계, 유승민계인데 각 계가 3개의 계파 중에 제일 콩가루 집안이 어디일까? 계파의 유니티, 인테그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콩가루 집안. 호남계, 유승민계, 안철수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콩가루일까?
제일 단일 대우가 유승민계입니다. 군기가 딱 서 있어. 근데 완전 콩가루계가 안철수계입니다. 안철수계가 콩가루계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된 거예요. 안철수계가 단일 대우였으면 패스트트랙이 깔끔하게 되거나 완전히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거는 안철수계가 콩가루라서 그래요. 아주 쉬워요. 그죠? 그 의원총회에서 투표한 거 보세요. 12대 11. 12대 11 투표가 됐잖아요. 두 번 다.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계라고 이름이 불리면서 안철수계가 다 나쁜 놈의 새끼들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면 12대 11이라는 결과가 안 나와요. 결코 그런 표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철수계가 둘로 쪼개진 거야. 그래야 계산이 나와요. 안철수계가 쪼개지지 않았으면 패스트트랙 투표는 의원총회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현주가 빠진 것도 큰 기여를 했지만 안철수가 완벽한 자기 개파 장악력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수가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독일에 있어서 장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개파의 장악이란 뭔데? 개파란 뭔데? 정당이란 뭔데? 이 얘기로 갑니다. 우리 특집으로 할 거다 얘기 다 하네. 개파란 뭔데? 왜 개파는 그렇게 헤쳐모여 하고 있는 건데? 개파는 왜 생깁니까? 왜? 당내 개파는. 사상과 철학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개혁 노선이 달라서? 정치 노선이 달라서? 라고 말은 하는데 다 콩 까는 소리고 딱 하나죠. 딱 하나. 딱 하나입니다. 개파의 형성 이유. 이세벽이님 빙고. 이세벽이님이 정답. 공천입니다. 공천. 오로지 공천되는 데에 누구한테 줄 서는 게 결정적이냐? 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다 후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머리 안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당에도 소속이 안 되고 무소속으로 선거운동 안 하고 당선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제가 정치를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수구리 해야 되거든. 줄 서야 되거든. 줄 안 서면 공천을 못 받고 공천을 못 받으면 정치를 못 하는 거죠. 어느 당이든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문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공천입니다. 공천. 70년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파가 있는 겁니다. 공천권, 그래서 개파 보스는 언제 이렇게 됩니까? 개파 보스 자체가 날아가는 거는 개파 보스가 무슨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이념 철학이 훌륭해서 개파 보스가 아니란 얘기죠. 거꾸로. 개파 보스는 왜 보스야? 공천 못 주면 보스가 아니에요. 공천을 유리하게 공천 못 줄 거면 안 모신다 이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그죠? 심지어는 보스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미당은 옛날 정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스는 어떻게 사라지나? 공천 못 주면 사라지는 겁니다. 보스는 왜 보스인가? 그래서 보스는 항상 자기 새끼들, 자기 개파 의원들한테 공천 줄 생각밖에 안 하고 그 개파에 소속된 의원들은 공천 받을 생각밖에 안 하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직 공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경쟁과 싸움이. 경쟁이면 괜찮은데 싸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알릴레오 18회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그 한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의 알릴레오 18회 얘기에서 유승민 전 대표는 도대체 왜 그러냐? 패스트트랙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새 공직선거법에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공천권도 받고 자기 개파 공천권도 받으려고 그 말은 안 나왔어요. 그 알릴레오에서 제가 이제 상세 해설을 해드리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 나 돌아갈래. 다시 말하면 바미당에 계속 있다가는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를 자기도 못 달고 자기 개파 의원들도 못 단다 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른미래당 같은 마이너 정당한테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적 기준으로, 이준석은 유승민계예요. 당적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개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파 기준으로 바른미래당이 있어봤자 다 박혜정님 고맙습니다. 다 다음에 뺏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의 패키지로 들어가서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장악한 당권에 기반하여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 그 통합 딜을 하는 과정에서 공천권을 확보하거든요. 이제 한 방에 이해가 되죠. 유승민이 왜 그랬나? 더 구체적으로 못을 박는 해설을 해드리면 유승민계 중에 하태경이 왜 제일 세게 딜화를 했냐? 하태경이 왜 제일 세게 딜화를 했냐? 금마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면은 비정치적 해석이에요. 왜 하태경이 제일 딜할 발광을 했느냐? 딱 이해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콕 찍어서 하태경 전마는 절대 안 돼. 절대 우리 당에 못 들어와. 하태경 비토론이 자유한국당에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태경은 혼자는 절대 못 들어가. 무조건 당의 패키지로 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혼자는 안 받아주니까 우르르 들어갈 때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앞서서 딜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죠. 하태경이 왜 그랬는지, 유승민이 왜 그랬는지. 자기를 콕 찍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깍두기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야. 패키지로 8+1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되시죠? 전부 공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움직임이 다 공천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조언하건대 들어가도 공천권 안 줄 거다. 들어갈 때 약속하고 막상 공천 결정될 때 하고 다를 거다. 참 유승민계도 순진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의 명언이 역시 적용됩니다.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패스트트랙에도 반대하고 공직선거법에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도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달라서 공천권 잘 안 줄 거다. 여기서 다시 자유한국당 얘기로 유기적으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칼잡이는 현재 누구인가? 이 얘기로 넘어갑니다. 각 당에서
공천 결정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당 직책이 뭡니까? 공천 결정할 때 제일 파워 있는 직책이 나경원 아닙니다. 사무총장입니다. 당 사무총장입니다.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 사무총장이 고주망태 호는 욕설이요 자는 멱살인 한성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딱딱딱딱딱 다 연결되죠. 제 방송의 특징이 그겁니다.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오늘 벌어진 사건들이 하나의 정치적 흐름으로 다 연결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방송이야. 그죠? 착착착착 연결되죠. 고주망태 욕설 멱살 한성교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 한성교를 사무총장에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성교 같은 고주망태 욕설 멱살 한성교 사무총장을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 전체적으로는 한성교가 얼마나 자질미달인지 다 아는데 그런 당 여론과 무관하게 그냥 갖다 박은 사람이 황교안 당대표다 이거야.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거든. 그 자질과 소양이 당 내외로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원내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꼴찌했잖아. 지난번 지지난번인가 원내대표 선거 나와서 17% 지지율이 아니 꼴찌했고 별명이 먼박입니다. 먼박. 멀박인가? 멀어진 박. 그래서 찐따박. 찌그러진 박. 찌박이었거든 찌박. 근데 벼락출세로 다시 컴백. 베이베 한 겁니다. 황교안 덕분에. 그러니까 친황이지 친황. 멀박이었다가 친황이 된 거야. 황교안이 탁 찍어줘서. 그렇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한성교가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그 당의 자유한국당의 구조와 동력하기 그러한데 유승민계가 과연 그리고 또 성균관대 선후배라. 성균관대 선후배라. 그래서 그러한 사무총장을 박아놓고 뭐든지 안을 든든히 하고 바깥을 향해서 돌진해야 되는데 안짝을 맡고 있는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주망태 욕설 멱살을 박아놓고 바깥으로 저렇게 싸돌아다니니 참 여러 가지로 참 한심하다. 내가 정말 자유한국당 파워 고문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무릎 꿇려가지고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정치의 이 기본을 몰라 기본을. 이거 답답해. 왜 저렇게 싸우나? 서로 거짓말을 지금 세 계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안철수계. 안철수계는 왜 콩가루인가? 안철수계의 반은 다음에 공천 받을 때 안철수 저기 뭐 보탬이 되겠노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되시죠? 내 공천 확보에 안철수 저 독일에 있는 저기 나하고 뭐 커리어를 같이 해오긴 왔는데 저기 뭐 크게 보탬이 되겠나 싶은 배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반반으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전통적인 안철수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쪽으로 붙은 애들이 한 5명, 유승민계로 가려고 하는 요번 패스트트랙 보면은 김중로, 이동섭, 김삼화 이런 사람들 대변인 했던 사람들이요. 이 유승민계 쪽으로 가서 패스트트랙 반대 졸라게 했거든. 근데 또 나머지 반이 그죠? 나머지 반이 호남계와
당권파 손학규랑 함께 패스트트랙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수가 또 권은희예요. 여러분들 권은희 의원 졸라게 욕하시던데 아주 단순하게 권은희 저 니은 여 니은 독일에 있는 나쁜 찰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는, 오다 받고 저렇게 나쁘게 하네, 이렇게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권은희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딱 양다리 걸쳐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그러니까 안철수계 중에 유승민계 쪽으로 확실히 붙은 사람들 5명, 그 다음에 호남계랑 확실히 붙은 사람이 2명, 그리고 안철수계 그 자체, 그러니까 간봐야 안철수계잖아. 안철수계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간 보는 게 있어야, 회색이라야 또 안철수계잖아. 그러니까 정통 안철수계다운 정체성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권은희였던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전국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헷갈렸던 거예요. 정말 안철수 스타일로 움직인 사람이 권은희 의원인 거지.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안철수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다 안철수계가 다 안철수 눈치를 안 봤어. 그래서 각자 도생, 각자 움직였어요. 5명은 5명인가 4명 정도가 유승민계 쪽으로 붙었고, 2명 정도는 이쪽 호남계, 2명 3명 정도는 호남계 쪽으로 붙었어. 결정적으로 권은희 의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은희 의원이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결정해서 겐세이를 놓은 게 아니고 권은희 의원이 패스트트랙 손들어 주어서 패스트트랙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자기 권은희 안 태우면서, 권은희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김관영 원내대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천신만고 끝에 된 겁니다. 권은희가 그냥 다 쥐락펴락했어요. 자기 정치를 한 거죠. 그게 그렇게 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철수는 힘이 없느냐? 독일에 있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공천을 주는 비전이 개파 의원들에게 확실히 전달이 안 된다 이거죠. 부실한 보스로 여겨진다는 거죠. 똑같은 뭐 그건데 뭐 니나 내나 정치인인데 공천권 줄 게 안 보이면 다 쌩깝니다. 원래 보스라는 게 그래요. 지가 뭐 그거 없으면 뭐 특별히 뭐 잘났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날 분당, 신문에서 언론에서 분당 탈당, 집단 탈당 사태 얘기했는데 절대 욕만 하고 싸우기만 하지 아무도 안 나가잖아. 아무도 안 나가잖아. 바깥은 시베리아거든. 어떻게든 밤이당 따뜻한 내부를 자기 노선으로 자기 계파 위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밤이당 패키지를 갖고 민평당으로 가든 민주당으로 가든 자유한국당으로 가든 가야 자기가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탈당 사태가 안 벌어져요. 재밌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집단 탈당이나 분당 분위기다라고 그 보도한 거는 다 꽝이야. 구조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순간 그 삭막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다 죽거든. 그게 오래됐던 동 이 조그만한 이 밤이당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가지고 먹은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나가지. 가장 콩가루로 가장 격렬하게 자기들끼리 감정이 나쁜데 당이 깨지지 않아. 신기한 당이지. 큰 당이면 쉽게 깨집니다. 당이 커지면 쉽게 깨져요. 왜? 분가에 해도 충분히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속한 의원들이 출마하고 해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큰 당이 쉽게 뽀개지는 겁니다. 뽀개져도 당다운 당이거든. 근데 요 쪼매난 당은 뽀개지면 큰일 나거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마는 뭉치기는 싫지만 떨어지지는 않겠다 하면서 차싹 붙어 있으면서 지지고 볶고 그 권력을 장악하려고 연락에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대로 가면 최지현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이제 바미당 독자 출마를 아무도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상하게 서로 당내 싸움 하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하니까 당을 먼저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독자 생존으로 하게 돼 있어. 지금 분위기가. 그거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독자, 저쪽이 자한당으로 갈까봐, 또 저쪽이 민평당으로 갈까봐, 저쪽이 민주당으로 갈까봐 서로 견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당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다 독자 생존론으로 가고 있어요. 상대방의 투항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다 보니까 합의점이 생겼어. 속마음과 다르게 다 독자 생존론으로 가는 거예요. 독자 생존론으로 가기 싫은데 독자 생존론으로 다 가는 거야. 참 희한한 결과죠. 재밌죠? 이럴 때는 정치가 정말 재밌어. 그죠? 상대방이 절로 가는 건 싫으니까. 상대방이 절로 가도록 당을 만드는 건 싫으니까 서로 약속해. 서로 저쪽으로 안 가기로. 약속해. 이거를 하는 거야. 지금 내내.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국민들이 그 약속의 내용을 다 듣도록 문구도 너무 확실하게 절대 안 간다. 이 약속을 서로 굳게 하고 그 약속을 듣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하면서 사퇴한 겁니다. 약속 딱 받아놓고 그러면 뭐 안 가겠다면 뭐 자유한국당으로 안 가겠다면 뭐 하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한 겁니다. 이제 오늘 벌어진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나만큼 풍부하게 이쪽 저쪽 앞뒤 말되게 다 설명해 주는 방송은 없어. 공중파 유튜브 다 통틀어서 이 와중에도 통틀어서 정확한 표준말 통틀어서 이런 비속한 엉터리 맞춤법으로 발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쓸 때 빼놓고는 이런 레벨로가 되는 방송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까지 뭐 통틀어서 이랬다가 갑자기 레벨로 그러게 말입니다. 박혜정님, 정치인 약속 믿어도 될까요? 진짜로 독자 생존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언제 약속을 뒤집을지는 또 아무도 모르지. 하여간 지금 국면에서는 저렇게까지 약속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약속을 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안 물러날 수는 없거든. 저렇게까지 약속을 하는데 안 물러날 수는 없어서 오늘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받아내려고 지금까지 안 물러나고 버틴 거야. 그래서 사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떡실신 당한 게 아닙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얻을 거 다 얻고 물러난 겁니다. 자기 김관영 대표 이번에 인지도 다 올라가고 원내대표 임기할 만큼 다 하고 저쪽 자유한국당 쪽으로 안 가겠다라는 약속 확실히 받아내고 당권을 누가 잡든 간에 자유한국당 쪽으로 안 가겠다라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고 대못을 박아놓고 싹 물러났으니까 손해본 거 없지 뭐. 그죠?